조금 이제 창피하긴 한데요. 그래도 저도 제 나름대로 처음에 초창기부터 맨 앞에 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아무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운전하는 거는 별도 없어요. 저보다 물론 훨씬 더 많이 운전을 해보셨겠지만 별거 없죠.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면 늘어요. 저도 지금 저는 운전한 지 8년밖에 안 됐는데 이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바이크 타신 지 한 2년 정도 되시고 2년 아래다. 아니면 그러면 다 이제 그러면 거의 수면 정도 되시네요. 그럼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뒤에서 보고 했던 거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너무 악셀 페달이나 스로틀 그립에 감정이 실려요. 아까도 유동형님이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차가 안 끼어든다. 그러면은 저 빡새끼 그러면서 이제 힘이 들어가잖아요. 본의 아니게 힘이 들어갈 거예요. 악셀에다 브레이크나 악셀에다 페달이나 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자제심이 생겨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뭐 비가 오는 날이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십박새끼하고 땡겼는데 밑에 맨홀이거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엽도 빨려 있죠. 그러거나 이제 보통 재수 없는 날이면은 차선 그려진 거를 서도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생겼으면 원래 사람은 예상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이건 제가 군대에서 운전교관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운전할 때는 최대한 냉정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겼던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급한 일이 생겼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운전을 말라 꽂히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급한 일이 생겼거나 뭐 예를 들어서 좀 이건 제 친구 사인데요.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그걸 듣고서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로 그냥 운전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그 친구는 운전을 그래도 나쁜 대로 했는데 결국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너무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탱크로리 뒤에를 그냥 들고 앉는 바람에 그 친구가 한 달간 병원에서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이라고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운전에는 장담을 할 수 없거든요. 운전이라는 행위는. 네, 그런 게 있고 운전할 때 흥분하면 안 된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전을 하실 때 방어운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방어운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실 때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공포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시는 분? 제가 무슨 하려니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문 열리는 경우도 최악의 경우의 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했었던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중앙분리대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그 39번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 도로가 좀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이크로 치면 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고요. 그리고 제 차도 조액이랑 바이크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거기를 저는 7년째 집에 가는 길이니까 거기를 오토바이로 맨날 다녔어요. 나중에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교상으로는 안 되지만 신나게 가속을 하고 갔습니다. 1차로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트럭이 하나 가고 있었어요. 바퀴에 많은 바퀴 두 개가 앞사발이라고 해요. 그죠? 그걸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고 가는데 여기서 바퀴가 이렇게 나오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바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퀴가. 그 다음에 바퀴가 갑자기 올라가요. 굴러가고. 제가 180km로 달리고 있는데 한 얘는 한 90km 정도 됐겠죠?
그래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네, 바퀴가 빠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뭔 경우야? 그러고 아무튼 저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카운터 트랙 해서 이렇게 피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한참을 못 봤어요. 서서.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운전하면서 만약이라는 게 없구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겪고 나서부터는 항상 조심을 해요. 트럭 옆에 지나갈 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 건너편에서 뭐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경험해 보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건너편에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속초 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 나는 코카콜라 병이 날라오는 일이에요. 반대편에서. 이렇게 역시 그 속초 가는 길도 가운데 중앙 분리대 짱짱하게 있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반지 이만한 한 냉장고 포장하는 금반지가 날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날아오면은 별 대수롭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냥 들이박았거든요. 금반지 그냥 날아가겠지. 근데 이렇게 붙은 거예요. 아까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본네트가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갖고 그런 거를 몇 번 겪어보니까 이게 한 뭐 2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할 때는 아 이게 정말 겸손하게 해야 되겠구나 막 그런 걸 느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제일 위험할 때가 여러분들이 바이크를 타고서 아 이제 이 바이크가 좀 내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과감해지죠. 시내 같은 데서나 와인딩 가서나 이렇게 막 차선 막 2-3개씩 한 번에 왔다 갔다 이제 컴 잘 아시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항상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운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엄청 무서워지실 텐데 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나도 일부 가지를 못해. 초반대 10시간 걸리고. 그래서 운전하는 거는 진짜 경험이에요. 경험.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많이 알려줘봤자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내가 잘때 그러고 그냥 타버리면 끝이고요. 그리고 항상 좋은 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배우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룹 라이딩을 하면은 앞 사람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 왜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할 행동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시시각적으로 변하잖아요. 상황이.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예를 들어서 홍보처님이나 윤호님이 하는 행동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 왜 저 사람들은 나랑 무슨 차이가 있어서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댁에 가셔서 그런 걸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은 뭔가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스스로 몸에 이렇게 익히시면은 아마 모범 여러분들은 모범 운전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 운전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많이 드릴 말씀이 없는데 뭐 저도 물론 8년간 운전하면서 한 사고 2번 났습니다. 그래서 예, 무조건 뭐 사고는 뭐 가해자가 됐건 피해자가 됐건 정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계셨던 모든 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노력할 거.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